결국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밝혀진 충격적인 증거와 통화 내용으로 공수처 내부가 초토화된다는 소식과 더해 최상병 사건의 주요 인물들, 이종섭 등 수뇌부의 구체적 지시가 담긴 자료까지 드러나버린 것인데요.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공수처는 뒤늦게 김건희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소식일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어제인 지난 12일 오후, 최상병 수사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통신 내역을 공수처를 통해 확보했다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최상병 사건에 관해 가장 윗선으로 꼽혀왔던 윤석열의 통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외관상 답보 상태로 보이던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데, 공수처가 윤석열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조사를 하던 와중 갑자기 공수처 내부에서 김건희의 통신 내역까지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최상병과 관련된 것이 있나? 윤석열의 통신 내역을 조사하던 공수처가 윤석열의 조사 도중에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의 통신 내역 확보에 나섰다는 것은 김건희까지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모두의 의혹이 마치 사실에 가까워진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최상병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석열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특검을 통해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자신들이 확보한 윤석열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윤석열이 최상병 사망을 전후로 어떠한 연락을 취했는지 파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확보한 윤석열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로 해당 기간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입첩한 최상병 사망사건 추동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다음 경찰에 재입첩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벌어진 시기라고 합니다. 한편 특히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목록에는 윤석열이 직접 개인 휴대전화로 이전 장관에게 연락한 기록이 발견된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제출된 이종섭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은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입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죠. 이처럼 윤석열이 확실하게 최상병에 관련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공수처가 김건희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정말 김건희가 모두의 의혹대로 7070번호의 주인공이며 최상병 은폐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의 기름을 끼얹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더해서 작년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30여 차례에 걸쳐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 TF 팀원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해당 통화 내용에는 사건의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중간 보고서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F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 정황을 담은 물증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 메모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좌했던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과 30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박 전 보좌관이 직접적인 책임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입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TF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데요. 현재 공수처는 자신들이 확보한 업무 메모를 토대로 TF가 재검토 내용을 바꾸는데 박 전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최근 TF 팀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같은 공수처의 갑작스러운 수사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인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통치권자다. 과연 무슨 근거를 갖고 통신 조회에 나섰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되는 그런 수사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방송사법에 대해 윤석열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12일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며 법안 건수로는 19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두고 야당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던 법안을 강행했다라며 이번 제6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탄핵의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을 정치적 목적하에 저지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는데요. 우선 대통령실이 방송사법을 두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문제 삼았지만 이는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방송 3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단체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참여하게 하여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윤석열이 이를 재요구한 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의도로 속셈이라고 해석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접근법에는 여러 의문점과 비판이 따릅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동시에 공수처가 정치적 압박이나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수처가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봅니다. 공수처는 설립 초기부터 많은 기대와 동시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서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준비한 소식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것에 있어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영상 하단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